예, 9번이요. 9번이요. 네, 강물 문제요. 네, 강물 문제, 저번 시간에 했던 얘기는 기억나요? 무슨 식 써야 되는지? 안 나요? 네. 거리 속력 시간식 써야 돼요. 근데 저번 시간에 설명한 것 같긴 한데, 이 식 기억해보니까. 이 문제 풀지 않았나? 내 기억엔 풀었는데? 풀었죠? 나 기억력 좋아. 어, 딱 보니까 지금 생각이 났어. 자, 거리 속력 시간을 쓸 건데, 올라갈 때, 내려올 때 식을 두 개를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강물이 이렇게 있어서 제가 배가 이상하다는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네, 그래서, 네. 물살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네. 배는 이제 이렇게 올라갈 때에는 지금 배의 속력과 물살의 속력을 빼야 되는 거고요. 네. 배가 내려올 때에는 배의 속력과 물살의 속력을 더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나와 있는 보트의 속력을 내가 X라고 정하고, 강물의 속력을 Y라고 정하면, 네, 그러면은 속력을, 여기 거리 속력 시간의 속력 자리를 올라갈 때에는 X 빼기 Y라고 쓸 수 있고요. 내려올 때에는 X 더하기 Y라고 쓸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오케이? 네. 네, 그러면 이제 문제에 나와 있는 시간만 보시면 됩니다. 네, 올라갈 때는 1시간 걸렸죠? 그러니까 곱하기 1이에요. 그래서 거리가 10km니까 10km. 내려올 때는 50분이니까 60분의 50인 거죠. 그리고 똑같은 거리 10km. 자, 이게 식이네. 그래서 거리식 쓰는 걸 제가 세 종류를 얘기했어요. 네, 호수 문제 거리식 써야 된다 그랬고, 지금 여기 강물배 문제 거리식 써야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기차 문제 또 거리식 써야 된다 그랬고, 그래서 세 가지 유형이 같은 거리식이에요. 또 혹시 질문하실 분?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 13번? 네, 이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은, 어느 놀이공원의 롤러코스터에 2명까지 앉을 수 있는 칸이 12개가 있다. 이 롤러코스터에 총 이것도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를 하긴 한 것 같은데? 그죠? 여기 맞나? 61페이지? 자, 61페이지죠. 자, 그래서 지금 요 놀이공원 같은 문제는 XY를 정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 명이 타고 있는 거를 X, 두 명이 타고 있는 거를 Y라고 정해 주시면 돼요. 네. 지금 칸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건 칸. 네.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문제에서 보니까 지금 두 명까지 앉을 수 있는 칸이 지금 12칸이 있어요. 근데 한 명도 타지 않은 칸이 한 칸이 있으니까 한 칸은 제외해야죠. 그래서 한 명 탕은 X명이랑 두 명 탕 Y칸, X칸이랑 두 명 탕 Y칸을 합치면은 총 11칸이 돼야 돼요. 요거는 이해가 될까? 12칸 중에서 한 칸을 제외하면 거기에는 한 명 아니면 두 명이 타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한 명 탄 게 X칸, 두 명 탄 게 Y칸이어서 X 더하기 Y가 11.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현서? 네. 자, 이제 그 다음에는 그러면 나와 있는 게 지금 18명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총 학생 수가. 그러면은 예를 들어 지금 전체 인원수를 구하려면 인원수랑 칸을 곱해야죠. 한 명이 X칸 탔으니까 1 곱하기 X. 두 명이 Y칸을 탔으니까 2 곱하기 Y가 인원수일 거 아니야. 그게 18명이죠. 그래서 이렇게 식이 돼요. 괜찮아요? 이쯤에서 물어본 거 아니고 현수한테 물어본 거야.
현수식이 이해돼요? 네. 네, 알겠습니다. 계산을 해 보시고요. 또 분을 기다려도 오지를 않네, 준영이가. 네. 자, 이제 저희 마지막 단원이 나왔네요. 함수. 네. 저희가 이제 오늘 하면은 다음 주 수요일, 금요일 두 번 수업이 남았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는 오늘도 함수를 그냥 쭉 설명을 하려고 그랬는데 빠진 애들이 너무 많아서 네. 그래가지고 쭉 설명을 못 할 것 같고 오늘은 정해진 진도대로 좀 나가고 뒤에 핵심 문제 못 푼 거 좀 풀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뭐 맞춰서 진도 나가도록 합시다. 다음 주 수요일에 보자요. 네. 왜 또 다음 주 수요일인가요? 좋으시겠네요. 자, 표시를 해놔야 되겠구나. 거기서 중으로 들어오세요. 네. 불가능할까요? 내려오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스키 타고 내려오면서. 네. 엄청난 학습이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함수의 뜻. 네.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함수는 어떤 걸 함수라고 하는지 좀 알아야 되겠죠? 우리는 1학년 때 배운 게 뭐예요? 정비례, 반비례라는 걸 배웠어요. 원래 옛날에는 정비례 함수, 반비례 함수 이렇게 먼저 얘기를 했거든요. 네. 함수, 1학년 것도 원래 함수라고 얘기를 해. 예, 근데 갑자기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그래도 얘는 그냥 함수를 얘기하는 그냥 방법이다 정도로 얘기가 끝난 거야. 그래서 1학년 때 한 거를 좀 알아야죠. 정비례 함수가 뭐였어요? 아이고, 왜 이렇게 진하게 나오냐. 자, 정비례 함수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죠? Y는 음, AXY. y는 ax 더하기 b는 1차 함수고요. 우선 1학년 거 먼저. 네, y는 ax. 얘 특징은 뭐였냐면 직선이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에서 항상 원점을 지나야 되고요. 네. 그리고 a가 양수이면 제 1사분면, 3사분면을 지나고요. a가 음수이면 제 2사분면, 4사분면을 지나고요. 네. 그리고 절대값 한 a 값이 숫자가 절대값 한 값이 클수록 기울기는 y축에 가까워지고요. 절대값 값이 0에 가까워질수록 기울기는 x축에 가까워집니다. 이걸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1학년 걸 알아야지 풀 수 있는 거라서.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a가 양수일 때에는, 여기 a가 양수죠? 자, 요걸 외우셨죠?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한다. 네. 이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a가 음수일 때에는, 안녕하세요. 자, a가 음수일 때는 x가 증가하면 y는 감소한다. 그래서 얘는 증가라고 외웠고요. 얘를 증가 이렇게 외웠고 얘는 감소 이렇게 외웠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해되시죠?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운 반비례 함수가 있는데 반비례 함수는 지금 사용 안 하거든요. 반비례 함수는 고1 때 나와요.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네, 유리함수라는 걸 배우면서 이제 반비례 함수가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배우는 거여서 굳이 지금 뭐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중학교에서는 반비례 함수는 더 이상 나올 일은 없어요. 네, 아시겠죠? 자, 그래서 1학년 과정은 뭐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뭐 하나 더 쓰면 A 구하는 식이 뭐야? 내리면 x분의 y 요거 하면 A 구하는 식이었다. 뭐 이 정도까지.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함수라고 얘기하는 거는 방금 전에 얘기한 뭐 여기 밑에 y는 뭐 2x 써 있으니까 이렇게 정비례 함수에서 x의 값이 하나가 주어지면은 나오는 값도 y의 값이 하나가 나오면 그걸 우리를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 들어가면 하나 나와야 돼. 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함수가 아니게 되는 경우는 뭐냐? 하나가 들어갔는데 여러 개가 나오네. 네, 그거는 함수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근데 반대로 생각할 수 있죠. 여러 개가 들어갔는데 답이 하나 똑같이 나와. 그래도 함수입니다. 하나만 나오면 되는 거야, 결과적으로. 뭘 집어넣든 간에. 네. 자, 그래서 그렇게 함수의 기본적인 내용이 그런 부분이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뭐, 여러분들이 이제 함수라는 걸 배우면서 수학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뭐냐라고 얘기하면 함수예요. 네. 수학의 반이 함수라고 해도 돼요. 네. 수학의 반은 함수야. 예를 들어서, 니네들은 근데 방정식이 더 많이 사용될 거라고 생각하잖아? 네, 아니에요. 전체 100%로 봤을 때, 진짜 딱, 뭐, 배운 거 가지고만 이제 구분을 한다면, 함수는 한 50% 된다고 생각하시면, 네. 방정식은 한 30%안 돼요. 네. 방정식은 한 30%? 뭐, 이 정도? 네. 고등학교 때 많이 나와요? 함수요? 네.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배우는 게 함수가 반 이상이에요. 배우는 함수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오는 함수가 지금 배우고 있는 1차 함수도 그대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2차 함수도 그대로 나오고요. 2학기가 되면 삼각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네. 벌써 몇 개야? 5개죠? 네, 단원이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단원 자체가. 네, 5개 단원으로. 지금 얘기한 것만 5개 더 있어요. 자, 자, 그래서, 네. 함수를 못 하시면은 수학에 빛이 안 보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네. 여러분들 처음 배우실 때는 함수가 그냥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셨겠지만 한번 배우셨을 때 엄청나게 중요한 단원이에요. 이 단원 자체가.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서 네, 다른 것보다 훨씬 많이 나온다는 거, 네, 그거를 좀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들은 다 함수로 풀어요. 네, 어려운 문제들은 전부 다. 자,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함수라고 하는 거 아까 얘기했듯이 x의 값이 변함에 따라 y의 값이 지금 오직 하나로 정해진다. 그게 제가 아까 얘기한 거니까 이게 가로 2번 얘기였어요. 되게 어렵게 얘기했지만 하나 들어가면 하나 나오면 돼요. 네, 이렇게 간단하게 외우셔야지 문장을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네, 개념을 생각하실 때에는.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쓰죠? 네, 이렇게 쓰는 거를 우리는 함수값으로 표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fx, 뭐 fx라든가, 뭐 gx라든가, 이런 형태로 나와 있는 거는 다 함수에 관련된 얘기인 겁니다. 얘한테 뭘 대입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는 이제 함수값이다. 예를 들어서, y는 내가 4x 이렇게 썼어. 그러면은 얘는 정비례식이죠. 근데 y랑 fx랑 같다 그랬으니까 fx는 4x 이렇게 써도 당연히 정비례식이에요. 네, 근데 이렇게 쓰면은 뭘 구하라는 얘기냐면 함수값을 구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다 x에다가 지금 1을 대입해. 그러면 4죠? 네. 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4죠? 네. 그래서 여기다 대입해서 함수값으로 표현해라 그러면 f1은 4 이런 식으로 써야 되고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f-1은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쓰면은 함수값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얘를 좌표로 써라 그러면은 1,4 이렇게 쓰시면 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이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x값 y값으로 따로 써라 그러면 x는 1, y는 4라고 쓰시면 됩니다. 다 같은 의미인 거죠. 의미 자체가. 근데 시키는 대로 쓰시면 되는 거야. 좌표를 물어보면 좌표로 얘기하고 함수값으로 물어보면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xy의 값으로 그냥 물어보면은
이렇게 x는 몇, y는 몇이라고 쓰는 거예요. 방정식으로 물어보면.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표현을 한다. 라는 거를 알고 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번을 봅시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예제 1번.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로 달리는 버스가 있다. 그때 X 시간 동안 달린 거리, 그러니까는 거리식을 사용하라는 얘기고, 그래서 Y는 100X죠?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자, 그래서 정비례식이라는 걸 확인을 했고, 자, 거기에서 이제 대입해보라는 얘기니까 너무 쉽죠, 이거는. 그냥 빨리 할게요. 네, 200, 300, 400이 되고, Y는 X의 함수인가? 그러면, 예,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네. 함수이다라고 쓰셔야 됩니다. 네. 물어보는 거에 맞춰서 함수인가라고 물었으면 함수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셔야지. 네, 맞아요. 뭐 이런 거 쓰시면 안 돼요. 근데 남자들이 그런 걸 많이 쓰죠. 네, 자, 여자들은 그래도 이렇게 쓰는데 남자애들은 귀찮아서 네, 네, 맞다. 이런 사람이 오히려 완전 쉽게 쓰는 거죠. 동그라미 X로. 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관계식 구하라 그러니까 관계식 썼죠? 네, y는 100x. 자, 위에다 써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2번으로 갈게요. 다음 y가 x에 대한 함수인지 말하시오. 네. 그래서 자연수 x보다 작은 y. 함수인가요? 네, 아니요. 왜 아니죠? 하나로 안 되면 되겠죠. 그렇죠. 자연수가 예를 들어 x가 10이면 10보다 작은 수는 그냥 또 수잖아요. 자연수도 아니고. 겁나게 많겠죠. 분수소수 지금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얘는 함수가 아니다. 저도 편하게 x라고 쓸게요. 네, 함수가 아니다. 자, 2번. 현재 14살인 라연이의 x년 후에 나이가 y살. 네, 이거는 정해지죠. 네, 식으로 쓰면 y는 14 플러스 x, 뭐 x 플러스 14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1차 함수가 되니까 네, 함수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다음 180쪽인 책을 X쪽 읽고 남은 쪽 수가 Y. 네. 이것도 함수죠? 네. 식으로 쓰면은 Y는 180 마이너스 X. 네.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1차 함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밑에 아까 얘기했던 함수 값이 있어요. 자, 방법은 차이는 없습니다. 요 가로 안에가 그냥 x 값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x가 보이는 애들한테 그냥 다 대입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f0은 0이죠. f1은 마이너스 3이고 얘는 각자 계산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f-4는 10이고 F3은 마이너스 9여서 얘는 12-9니까 3 이런 식으로 이제 값을 정하셔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또 이제 아셔야 될 게 예를 들어 F5 이렇게 돼 있다면 이 앞에는 뭐예요? 네, 곱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F5를 구하시고 F5가 지금 마이너스 15겠죠? 그런 다음에 곱하기 2를 하는 얘기니까 마이너스 30 이렇게 나타내 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에서 함수값으로 써라 그러면 무조건 이렇게 쓰셔야 돼요. 네, 다르게 쓰시면 틀리는 겁니다. 뭐, 그 정도. 자, 또 얘기할 게 있을까? 해보셔야 되겠죠? 이제 여러분들은 다음 달이 되면은 이제 2차 함수를 배우시겠죠? 네, 2차 함수가 많이 어려울 수는 있어요. 1차 함수보다는. 근데 푸는 방식이나 규칙은 1차 함수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네. 거기에 추가적으로 좀 외우는 거기 때문에 네, 함수 문제들은 거의 대부분 뭐 1차 함수든 2차 함수든 네, 방식이 비슷합니다. 네. 함수의 기본 룰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거는 나중에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뭘 풀어줘야 될까? 6번? 아니, 아니야. 니네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별로 제가 해드릴 건 없어 보여서. 야, 8번 이런 활용 문제 풀 수 있을까? 음. 8번 한번 볼까요? 네. 어느 댐의 수문을 2m 열면 초당 40톤의 물이 흘러나오고요. 수문을 2m 열면 X초 동안 흘러나온 물의 양을 Y톤이라고 하는 관계를 함수 Y는 fx식으로 나타낼 때 F2랑 F5의 값에 대해서 구하여라.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은 2m를 열면 40톤의 물이 흘러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먼저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죠. 이 마이너스 안 열면 몇 톤 흘러나와요? 안 열면 네. 안 나와. 2m 열었어요. 다시 이게 좌표예요. 안 열면 네. 하지 마. 안 열면. 안 열면 하지 말까? 그러니까 얘가 식이 정비례 식이라는 걸 알죠. 왜냐면 원점을 지나가는 걸 알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구하는 방식이 x분의 y였으니까 y는 20x 이렇게 됐겠죠. 이게 식이에요. 솔직히 생각보다 쉽죠? 네. 솔직히. 자, 그래서 F2가 뭐냐 그랬으니까 40이고요. F5가 뭐냐 그랬으니까 100이어서 두 개 더한 거니까 네, 지금 140? 140 아니야? 어? 뭐 잘못 봤어? Y는 다시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잠깐만요. 2m 열면은 초당. 초당이고. 잘못 봤네요. 네. 문제를 잘못 봤어. 네. X가 초잖아요. 1초에 40톤이거든요. 네. 잘못 봤네요. 네. 그래서 1초에 40. 이게 좌표였어요. 네. 난 2m 문이라고 생각해서 저걸 봤는데 40x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다 대입하시면 2를 대입하면 80이고 5를 대입하면은 200이어서 284번이 되는 거예요. x, y를 제대로 보고 푸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그 다음 9번? 네. 9번도 할 보고 자, 9번에 나와 있는 거는 자, FE가 마이너스 3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걸 보고 생각하셔야 될 건 좌표로도 쓸 수 있다 그랬어요. 2, 마이너스 3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요 식에서 얘가 y고 얘가 x니까요. 얘가 마이너스 3이고 얘가 2겠죠. 그러면 a의 값이 나오죠? a는 마이너스 6이라고 구할 수 있어요. 그럼 a를 구해놨으면 구한 걸 다시 식에다 써서 식을 만들어야죠. 왜? 우리는 다른 값도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x분의 마이너스 6이라고 식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여기서 필요한 f1이랑 f-1을 각자 구하시면 되겠네요. f1은 마이너스 6이고 f-1은 플러스 6이네요. 자, 그래서 이제 그대로 대입해서 쓰시면 얘는 4 곱하기 마이너스 6이고 얘는 플러스 6이고 이게 fk다. 그래서 정리해 보니까 마이너스 24 플러스 6 그래서 마이너스 18 네. 그래서 fk가 마이너스 18이 됐는데 요걸 다시 얘가 마이너스 18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8은 x분의 마이너스 6이어서 네, x는 3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X라고 쓰면 안 되겠죠? K라고 써야 되겠죠? 대입을 해야 되니까. 여기가 K여서 K는 3분의 1. 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게 이런 거죠. 식을 만들고 다시 대입하고 또 만들고 다시 대입하고 네, 이렇게 하는 거를 조금 어려워하시는데 좀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룰은 뭐 정해져 있잖아요. 점이 있으면 식 만들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네, 니네한테 점 가르쳐 줄 테니까 식 만들어라. 항상 이거는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식을 완성을 시켜주고. 그래서 식을 완성을 했어. 그럼 반대로 다시 식이 알고 있으면 뭘 구하라는 얘기가 점 구하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다른 점들을 확인을 그냥 해주시기만 하면 순서는 그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걸 항상 생각하시면서 푸시면 뭐 좀 복잡해도 차근차근히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유의를 해주시고요. 자, 우선은 오늘 어디까지 해야 되지? 함수의 뜻과 그래프 14까지 해야 돼. 좀 더 얘기를 계속 해볼게요. 그다음에 자, 14까지 합시다. 1차 함수의 뜻과 그래프. 자, 이제 1차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되는데,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정비례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랬고요. 정비례는 y는 ax, 자, 이게 정비례 식이었고, 제가 아까 열심히 내용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지 확인을 했죠? a가 하는 역할? 네. 근데 a가 하는 역할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기울기잖아요? 네. 자, 그래서 얘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얘기한 것 같아요. 자, 그대로 사용을 하신다는 거고, 거기에 추가되는 게 뭐예요? 그냥 여기 플러스 b 이게 추가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알고 있어요? y 절편이라고 알고 있죠. 또 하나가 더 있죠? 또 하나는 뭐라고 알고 있어요? y 절편만 알고 계신가요?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한다. 평행 이동. 자, 이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y는 x라는 식을 내가 그리면 네, 그러면은 좌표를 구해서 0,0 뭐 1,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해서 내가 그림을 그려서 뭐 이렇게 그렸잖아요. 네.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서 뒤에다가 마이너스 2를 붙였다. 그러면은 y절편이 될 수 있는 게 이 모든 점들이 다 밑으로 두 칸씩 이동을 한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연결시켜 준 거다. 안 맞을 수 있죠. 만들면 되지. 네. 나 숫자도 안 썼는데. 자, 아무 숫자도 안 썼잖아요. 세 번에 이름에다 아, 지우면 되지. 자, 두 번으로. 네. 따지시는 거죠? 네. 받아드릴게요.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동하면, 그러면은, 자, 여기가 y절편이어서 0,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자리가 x절편이죠. 네, 그래서 이 x절편이 지금 구할 때는 어떻게 해요? y에다 0을 대입하고 확인하시는 거죠. 식에다가 그래서 2, 0이라고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확대를 해서 자, 그 다음에 이걸 보고 우리는 또 뭘 생각할 수 있어요? 기울기를 또 확인할 수 있죠? 네, 그래서 기울기를 확인하시면 네, 기울기 구하는 식이 뭐였어요? X,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 y의 증가량이잖아요. 네. 나중에는 이것도 3학년 2학기 때 한 번 더 얘기가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x의 증가량이 플러스 2고 y의 증가량이 플러스 2니까 2분의 2여서 기울기가 여기 있는 1인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
좌표도 구해놨으니까 좌표로도 계산할 수 있으셔야 되죠. 기울기를 좌표로 나와 있으면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x끼리 빼고 y끼리 빼서 그냥 쓰시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x끼리 빼면 2-0이고 y끼리 빼면 0-2니까 그래서 2분의 2가 돼서 1식으로는 이렇게 계산하실 수 있고요. 이해되시죠? 네,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그릴 수 있는 방식은 무조건 기울기랑 y절편이 있을 때 가장 쉽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겁니다. 네. 기울기랑 y절편. 이게 가장 쉽게 그릴 수 있는 방식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쉽게 그릴 수 있는 방식은 기울기랑 그냥 점 하나가 있으면 그게 그 다음으로 가장 쉽게 그릴 수 있는 방식이고, 그 다음으로 쉽게 그릴 수 있는 방식이 점이랑 점이 있을 때 그리는 방식인 거죠. 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이제 식을 만드셔야 된다. 자, 근데 결론은 어차피 기울기랑 점을 이용해서 구하는 거다. 뭐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서 시작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1번에 나와 있는 걸 보시면 1차 함수인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랬으니까 뭐예요? 기억, 이글. 디귿. 네. 니은은 안 되죠? 네, 이거는 1차 함수가 아니고 나중에 고등학교 때 배울 이제 반비례 함수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네, 유리 함수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3학년 1학기 때 이제 배울 2차 함수라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2차 함수 나온 김에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2차 함수 나온 김에. 2차 함수는 곡선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y는 x제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어차피 방식은 똑같아요. x에다 값을 대입하면 돼요. 그래서 좌표를 다 만들어야 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x에다 0 대입할 수 있죠? 네. 그럼 0이죠? 네. 근데 x에다 1 대입했어요. 그럼 y가 몇이냐고? 1이죠? 근데 x에다 마이너스 1 대입했어요. 그래도 1이죠. 네. 그러면 다 표시를 해보면 1,1이면 여길 거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면 1이니까 마이너스 1,1이 여기겠죠? 뭐 하나만 더 대입해볼까요? 2를 넣으면 4고 마이너스 1을 넣어도 4죠. 네, 그러면은 2를 넣었을 때 4니까 뭐 이쯤 찍고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4니까 이쯤 찍으면 얘는 이런 식의 그림의 형태가 나오게 돼요. 마음에 안 드시죠? 네. 자,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하는 게 이제 곡선으로 계산하는 게 2차 함수 모양이다. 라는 걸 알아두시기는 주는 거예요. 그리는 방식은 그러니까 1차 함수만 아셔도 그릴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거여서 네, 이런 식이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갑자기 막 하기 싫어졌죠? 네, 저거 보니까. 근데 좀 어려워요. 네, 2차 함수는. 좀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자, 여러분들이 인수분해랑 비교를 해보면 되겠죠. 인수분해 좀 어려우신가? 그거보다 훨씬 어려워요. 네, 2차 함수는. 네. 인수분해랑 비교하면 돼요. 2차 함수요? 아니요? 이번 달 2월 달에 배우는 되니까. 네. 2월 달에 배우는 내용이에요. 2차 방정식 배우자마자 이제 2차 함수입니다. 네.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네, 좀 외울 것도 많고. 뭐 함수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1차 함수에서도 뭐 함수를 풀어 오셨잖아요, 원래? 내용을 다 알아야지 풀 수 있잖아요. 네. 한두 개 내용을 까먹고 있으면 못 푸는 문제가 무조건 생겨요. 네. 함수의 특징이 그거야. 내용을 다 알아야 돼. 그래야지 그 문제를 풀 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야.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헷갈려 할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2차 함수도 내용을 다 알아야지 풀 수 있겠죠? 근데 내용이 1차 함수보다 좀 더 많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냥 조금 더 어려운 거죠. 네. 방법은 비슷한데 외워야 될 게 좀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고요. 자, 뭐, 식 쓰는 거는 뭐 얘기 안 할게요. 네. 이거는 할 얘기 없어요. 자, 2번. 1차 함수 y는 ax 플러스 b에서 이제 평행이동. 네, 아까 얘기한 평행이동이라는 게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한다. 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꼭 그냥 평행이동이라고 얘기했는데 굳이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Y절편은 네.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하면 안 될까요? 굳이 Y축 방향으로만 평행이동을 해야 될까? 네, 이런 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생각하면은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게 이제 다 나중에 배우게 된 내용들인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Y는 X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얘가 이거일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다 뭐, 플러스 1을 했어요. 네. 그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하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선을 그죠? 이게 X 플러스 1이잖아? 네. 근데 이제 생각해 보시면, 얘는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했다고 얘기해도 돼요. 이쪽으로 칸칸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네. 자, 그래서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는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에서 왼쪽으로 한 칸 가면 됩니다. 뭐, 요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의미는 같은 건데, 왜 이걸 안 사용하냐? 얘가 식쓰기가 더 불편해서. 네. 식쓰기가 더 불편해서 사용을 안 하는 것 뿐입니다. 네. 그래서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이라는 기준을 잡아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해드리고 싶었고요. 자, 그다음 뭐 그래서 이제 그려라 얘기했네요. 뭐 이건 그리고 갑시다. 플러스 1이니까 전부 다 한 칸씩 올리면 되죠. 근데 이제 직선이기 때문에 모든 점을 다 솔직히 할 필요는 없죠. 네. 그냥 직선은 점 두 개만 확인하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자로 이어주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 된다. 네. 자, 그 다음에 뭐 의미를 알고 있냐는 얘기죠. 평행이동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얘가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했다는 얘기고 Y는 X 플러스 4 그냥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는 거죠. 그냥 다 더하기만 해주시면 되죠. 네.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Y는 3X 마이너스 2 Y는 마이너스 5분의 2X 플러스 3 뭐 이렇게 서서 식을 나타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쉽죠 얘는? 넘어갑시다. 저기까지가 설명이 다예요? 여기가 15강이에요? X절편, Y절편이에요? 나 이거까지 다 설명하지 않았나? 기울기까지 다 얘기했는데? 여기까지만이야? 자, 오늘은 67까지만 우선 하는 걸로 하고요. 시간이 나오면은 뒤에 있는 나중에 또 안 푼 부분 핵심 문제 다들 많이들 안 푸셨더라고요. 핵심 문제를. 네. 시간이 나오는 부분은 그 부분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어주시고 모르는 거 헷갈리는 거 질문해 주세요.